조류가 흘러가는 상황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름바 행식이라 그러거든요. 거름바 행식의 채비 운영 체제는 맞지 않습니다. 그 원줄이 너무 남용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줄이 조류를 따라 가버려요. 그래서 그와 조금 다르게 전개시키는데 그게 델타 낚시 방법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꼭 델타 낚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흐름에 따라서 조류가 빠르게 되면 이 거리가 채비가 착수되는 거리가 멀어져야 되고, 조류가 한만하거나 조금 흐름이 느리면, 흐름이 늦다는 거죠. 흐름이 천천히 흘러가게 되면 채비 착수 지점이 포인트와 가까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도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조류의 흐름을 보고, 또 혹은 자신이 채비를 던져서 채비가 조류를 따라 흘러가는 그 체제를 보고 어렴풋이나마 짐작을 해서 착수 지점을 정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흔히 보게 되면 포인트, 예상된 포인트라 그러죠. 자신이 저곳에서 물고기를 입질을 받자. 입질 예상 지점. 우선적으로 입질 예상 지점이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밑밥을 던져 놔야 되죠. 밑밥을 던져 놓을 때는 항상 밑밥은 자신이 이렇게 밑밥 주걱으로 딱 떴을 때까지는 자신의 것이지만, 밑밥 주걱에서 밑밥이 딱 떨어져 나가게 되면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착수와 동시에 바다 물이 포옹해버려서 조류를 따라서 밑밥은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조류가 그렇다고 삐뚤삐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밑밥은 입질 예상 지점, 조류 상류 지점에 밑밥을 착수시킵니다. 밑밥 착수 지점. 밑밥을 착수시킵니다. 밑밥이 내리는 속도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밑밥이 어느 정도 내릴 것이다. 그런 밑밥의 입자가 굵다. 밑밥 우선 체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밑밥 우선 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는 자신이 가져간 밑밥이 무겁다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포인트에, 그러니까 입질 예상 지점에 밑밥을 밀어 넣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때는 이 지점이 굉장히 가까워져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밑밥이 비중이 무겁다라고 했을 때는 입질 예상 지점 주변에 그 자체에 이렇게 던져놨습니다. 정확하게 그 지점에 던지고 또 던지고 할 수는 없겠죠.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던져지고 여기도 던져지고, 그죠? 이곳에도 착수가 되어서 그 입질 예상 지점에 주변에 밑밥을 착수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 반경은요, 약 한 1m 정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지점이 입질 예상 지점에서 밑밥 착수되는 지점이 한 3m, 5m이라 재미없어요. 큰일 납니다. 전유동 낚시에서 정말 큰일 나요. 전유동 낚시는 정말 그 밑밥이 내린 곳으로 채비가 진행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밑밥이 저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하게 되면요,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또 증명하듯이 전유동 낚시를 할 경우에는 둘이서 낚시를 하게 되면 조금 덜해요. 조금 덜하지만 세 명이서 낚시를 하게 되면 조과가 영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조과를 기대할 수가 없고, 혼자서 낚시할 때는 정말 조과가 100%입니다. 100%. 두 명이 낚시를 한다든지 세 명이 낚시를 한다든지, 한 사람 여기 던지고 한 사람 저기 던지고 하게 되면요, 밑밥 부산이 되기 때문에 밑밥 부산된 체제에서는 전유동 낚시에서 입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반유동 낚시에서 자기가 예상된 시점에 빠르게 속공으로 채비를 내려놓고 그것을 막 밑밥 주는 것이 강건이죠. 강건이지만 전유동 낚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명이 막 분산해서 낚시를 할 경우에는 입질을 받을 확률이 희박합니다. 그러나 조감면에서 보게 되면요, 전유동 낚시가 어떻게 머리 좋은, 실력 좋은 사람은 반유동 낚시 하시는 분들 틈새에서 한 마리의 물고기를 건져냅니다만은 그 다음 연타는
거의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홀로 낚시를 할 때는 아주 재미있게 전개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기 입질 예상 지점에서 예상되는 지점에서 밑밥이 착수되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1m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점에 밑밥이 떨어진다고 해서 채비를 여기 던지는 것은 안 되죠. 왜? 채비 자체는 가볍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유동 낚시에서 채비가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다 실험을 해보니까 3B 이상의 무게를 가진 봉돌을 물렸을 경우 바닥 걸림이 너무 잦더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델타 낚시 방법을 구사할 경우에는 3B 이하로, 그러니까 3B 혹은 2B, B 이렇게 봉돌 무게를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B 봉돌이라 해서 채비가 안 내리는 거 아니에요. 잘 내려갑니다. 조류가 가도 잘 내려가요. 안 된다고 무조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씩 이렇게 도전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3B 이하의 봉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곳에 던져 넣게 되면 가까이 던지게 되면 채비 끝에 달린 미끼가 포인트를 이탈해 버려요. 자신이 채비가 가볍기 때문에 쉽게 포인트를 벗어나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또 여기서 채비 포인트를 벗어난다고 해서 무거운 봉돌을 사용하게 되면 주변에 만약에 바닥에 이렇게 바위돌이 많은 험한 지형을 갖춘 곳이라 그러면 가차없이 바닥 걸림이 발생되어서 채비를 이래 망가뜨릴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구사한 채비를 착수시킬 때 자신이 어떻게 채비를 진행시킬 것이다 라는 전제조건 아래 채비를 착수시켜야 됩니다. 이 지점에 6m 아래를 내릴 것이다 하게 되면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6m 전방에 45도 각도를 던지는 거예요. 이때는 줄을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는 줄을 이렇게 풀었죠. 거기서 조류가 가지 않기 때문에 줄을 풀어주는 것이고, 지금은 조류가 흘러가는 상황이에요. 조류가 흘러가는 상황에서는 줄을 풀어주게 되면 줄이 남용되어 버립니다. 조류를 따라 줄이 흘러가기 때문에 채비가 내리지를 않아요. 이렇게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똑바로 이렇게 수직 직경선을 긋고 자신 입질 예상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수평 직경선을 그은 다음에 그 꼭 지점에서 45도 각도로 이렇게 채비를 착수시킵니다. 요 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심과 직결된다 그랬습니다. 수심. 어디 수심? 여기에 수심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착수시킨 다음에 여기 미끼가 이렇게 되겠죠. 줄을 이렇게 풀어버려요. 이렇게 탁 던진 다음에 저것이 나의 포인트라 그러면 탁 던진 다음에 낚싯대를 이렇게 줄을 푸는 겁니다. 그렇다고 착수 동시에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딱 착수되면 한 박자 쉬고 줄을 착 이렇게 풀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줄이 싹 풀립니다. 풀린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이 진행하는 방법에서 이 찌가 자신의 밑밥이 착수된 지점과 거의 동일한 선상에 찌가 온다 그러면요, 그때는 줄을 풀어줘야 돼요. 다시 정리한다 그러면 이렇게 자신이 내리고자 하는 수심층에 의해서 거리를 선정한 곳에 자신의 채비를 착수시킨다 그러면요, 그대로 줄을 싹 이렇게 돌린 다음에 베일을 닫아버려야 돼요. 베일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 줄을 풀어주면 안 됩니다. 라인을 이렇게 풀었다고 해서 찌가 이렇게 라인을 따라 들어오지는 않아요. 왜? 이 녀석이 이렇게 물속으로 내리고 있기 때문에 목줄에 달린 봉돌의 무게를 해서 이 녀석이 가라앉기 때문에 찌가 그대로 서 있습니다. 서 있고 어느 정도 목줄이 정렬되게 되면 찌가 똑같이 탁 하면서 머리를 물속에 넣어요. 머리를 물속에 넣으면서 이 원줄을 따라 돌아옵니다. 아주 속도가 늦어요. 왜? 조류는 흘러가면서 찌를 밀지만 밑에서 가라앉으려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목줄, 그죠? 봉돌,
그 녀석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쟤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물속에 머리를 넣은 채로 서서히 자신이 이 풀어놓은 원줄을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조금씩 차차차차 들어오면서 이렇게 채비 내리기를 시도하고 있는 거죠. 입질 예상 지점 앞에서 이렇게 바닥을 탁 짚고 머리를 들다 그러면요, 다시 감아야 돼요. 다시 조금 더 슬쩍 감아서 다시 머릿속에 집어넣고, 또 머리를 들면 또 슬쩍 감아서 물속에 집어넣고, 지 머리가 물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던진 밑밥이 던져진 라인에 도착해야만 정상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도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던져야 돼요. 귀찮죠? 아주 어렵고 귀찮지만 숙달이 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도착하게 되면요, 이렇게 도착하게 되면 이때는 베일을 열어서 줄을 조금씩 풀어줍니다. 조금씩 풀어주는데, 요 풀어주는 것은 이 찌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기 미끼가 있는 곳으로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이때 원줄이 없으면요, 원줄을 풀어주지 않으면 찌가 다시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자신의 채비가 경로를 이탈해 버립니다. 이탈해 버리면 다시 감아서 던져야 되는 또 폐단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이 이 밑밥이 흘러 들어가는 경로에 찌가 도착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베일을 열어서 줄을 쭉쭉 푸는 것이 아니고 초리컷으로 살짝 베일을 열은 상태입니다. 열은 상태에서 살짝 이렇게 풀어줍니다. 살짝 풀어준 줄이 다시 쭉 바르게 되면 다시 살짝, 또 쭉 바르게 되면 다시 살짝, 이런 식으로 풀어줍니다. 너무 많이 풀어주게 되면 애가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조금씩 풀어주게 되면 이 경로에 도착한, 그래 찌머리가 위로 안 올라온 상태에서 경로에 도착했다 그러면요, 그 찌가 그대로 그 수심층을 유지하고 밑밥이 내린 곳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영상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 채비가 밑밥이 내린 지점 약 한 1m 전방에 지금 도착하고 있다. 지금 50cm 정도 도착하고 있다. 지금 입질이 와야 된다. 에리아 안에 들어왔다. 이런 경우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흘러갈 때에는요, 원줄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원줄을 남용해 보면 그 자리에서 채비가 내려버립니다. 내려버리고 다시 자기 원줄을 따라 찌가 들어온다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그 수심층을 유지시키면서 그대로 보내려고 그러면요, 원줄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흘러갈 만큼의 원줄이 필요하다. 줄이 팽팽해지면 다시 조금 풀어주고, 다시 조금 팽팽해지면 풀어진 느슨해진 줄이 다시 팽팽해지면 조금 더 풀어주고, 다시 느슨해진 줄이 또 팽팽해지면 다시 조금 더 풀어주고, 이 찌를 포인트로 진입을 시킵니다. 이때 포인트 에리아를 1m 정도 넓이를 줬다 싶으면요, 자신의 밑밥이 내린 곳에서 1m 정도 더 떠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 채비가 벗어났다, 자기가 예상된 지점을 벗어났다 싶으면 다시 감아서 다시 어렵죠. 많이 귀찮고 어렵겠지만은 이 방법을 반드시 숙달을 시켜야 됩니다. 이래서 자기 몸에 배이게 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착수 지점을 정확하게 선정해요. 이 착수 지점은 곧 수심과 직결되기 때문에 착수 지점을 정확하게 선정해라. 두 번째, 채비를 정확하게 착수시켜라.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하게 되면요, 델타 낚시 방법 끝. 졸업장, 오늘로서 졸업장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주 간단해. 조류가 빠르다. 이거는 스탠다드, 제가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조류가 느릴 때는 어떻게 비중 있는 밑밥을
포인트 가까이 던지듯이 조류가 느릴 때는 자신이 여기서 직경선을 건 자리에 던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조류가 완만할 때는 어느 정도 가까이 던져서 진행을 시키는 것도 좋아요. 왜? 조류가 완만하고 느리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씩 자기가 운영하기가 편리합니다. 편리하고 얼마든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실전에서 이렇게 해보면요, 답 나옵니다. 답 나오겠지만 조류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거리가 멀어져야 돼요. 멀어지고 또 조류가 많이 빠르면요, 기본적인 방법이 또 들어가요.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 하면 이미 수심점을 확보하여서 포인트로 진입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델타 낚시 방법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멀리 던집니다. 최대한으로 멀리 쏘아요. 멀리 쏘은 다음에 충분히 채비를 가라앉게 만듭니다. 충분히 가라앉게 만든 다음에 이 주변에서 바닥을 찌게 만들어요. 찌게 만듭니다. 여기가 포인트라 그러면요, 선정된 포인트 외에는요, 별 볼 일 없는 포인트겠죠. 여러분이 생각해서 별 볼 일 없는 포인트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포인트입니다. 이런 데서 멀리 던지가 채비를 착수시켜서 안착을 시켜도 그곳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바닥 걸림도 잘 되지 않아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안착시킨다 채비를 다시 끌고 오고 기본기 보셨죠? 그런 식으로 끌고 와서 라인에 자기가 던져진 밑밥, 자기가 던진 밑밥이 흘러가는 라인에 채비가 어느 정도 근사치에 왔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똑같은 방법으로 줄을 조금씩 풀어주면서 포인트로 진입시키는 방법입니다. 하겠죠? 할 수 있겠죠? Yes, I can.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태껏 드린 말씀을 조금이라도 10분이라도 이해하셨다 그러면요, 저 사람 왜 그래 간단한 걸 가지고 왜 그래 어렵게 설명을 하냐라고 그렇게 느낌이 들 만큼 쉬운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또 이런 방법이 있죠. 내가 이비봉돌 사실 좀 큰 편이지만 좋다. 3비봉돌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채비가 안 내린다. 그러면요, 분리를 해버렸죠. 채비 분리. 이렇게 쫙 쏘은 다음에 바로 쫙 쏘아야 돼요. 딱 쏘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찌만 딱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찌만. 어디까지 가져오느냐 그러면요, 채비 착수된 지점에서 찌만, 밑밥이 착수된 지점까지 찌만 가져와 버립니다. 찌만. 이렇게 싹 하면 싹 오겠죠. 너무 힘을 주면 안 돼요. 너무 힘을 주면 빨리 오게 돼요. 많이 오면 됐습니까? 많이 오면 다시 보내세요. 그 지점까지 이렇게 보내버리면 돼요. 찌를 이렇게 데리고 왔다가 다시 보내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만큼의 수심층이 확보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찌는 그대로 머무르게 돼요. 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말씀드렸다시피 밑에 채비가 일을 하게 되면 찌는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않아요. 조류가 흘러간다 그래도 밑에서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찌가 마음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밑에서 찌미 채비가 일을 안 하게 되면 찌가 흘러가게 되죠. 그와 반면에 밑에서 일을 하게 되면 찌가 가도 많이 못 가요. 조금 그 자리에서 조금 이렇게 움직이면서 채비 내리를 시도합니다. 이렇게 시도해서 흘러가는 방법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류가 빠를 때는 미리 수심층을 확보한 다음에 포인트로 진입시킨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포인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6m 수심층을 노리고 싶다. 6m를 확보해가 보내고 7m 수심층을 노리고 싶다. 그러면 채비를 7m 확보해서 보내고, 조류가 빠를 경우에는 미리 수심층을 확보한 다음에 채비를 흘려보내는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델타 낚시 방법을 진행해 봤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사람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저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느낌만 오게 되면 굉장히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착수 지점을 정확하게 선정해라. 채비를 정확하게 착수시켜라.
항상 이어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곳에 던졌는데 약 한 수심층 근사치 8m 정마의 채비를 착수시키고 똑같이 했는데 채비가 안으로 들어오더라. 조류 계산이 틀렸다는 거예요. 조류 계산이 틀리게 되면 채비가 지가 이탈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던져주자. 내가 이곳을 던졌는데 이상하게 채비가 오지도 못하고 착수된 지점까지 오지도 않고 이미 내림을 끝내버리더라. 내림이 마치지더라. 하게 되면 조금 더 가까이 던지주고, 이것은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멀리 하는 것은 조류의 흐름에 따라 비례됩니다. 조류가 빠르면 조금 더 멀리, 조류가 느리면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조류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스스로 풀어야 될 숙제예요. 제가 여기서 조류가 몇 미터 흘러갈 때는 몇 미터 전방에 던져라,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이 아주 기본적인 델타 낚시 방법이다. 이제 다 배웠습니다. 이제 제가 시간이 되게 되면 다음 시간에는 델타 방법, 그리고 델타 낚시 방법, 그리고 기본적인 전유동 채비 내리는 방법을 현장에서 실습으로 독해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채비 불리기는 뭐냐 그러면, 착수된 지점에 채비가 착수될 때 그곳에 미끼를 놔두고, 그곳에 그대로 미끼를 놔두고 찌만 앞으로 오는 거예요. 찌가 어디까지 오느냐 그러면 밑밥이 내린 곳까지 옵니다. 밑밥이 내린 곳까지 오게 되면 그동안 분리된 채비가 천천히 내리게 돼요. 물고기는 특히 잡어 표층에서 노는 잡어들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찌가 투닥 떨어지게 되면 그 소리를 확 듣거든요. 그래서 그 찌가 내는 소리를 따라서 잡어가 대거 몰리는 현상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멀리 이렇게 먼저 주는 거예요. 예상 포인트에. 만약 수심이 8m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 그러면 8m 위에다 던져서 찌만 저곳에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던져봅니다. 이렇게 슉 던진 다음에 착수와 동시에 찌만 이렇게 갖다 놔요. 찌만, 그곳에 찌만 이렇게 갖다 놔지 않습니까? 그러면 녀석들이 미끼에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밥을 또 찌 주변에 밑밥을 줘버리면요, 얘들은 더더욱 미끼에는 관심이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미끼가 내리면서 밑밥이 들어간 그 바닥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채비 분리 방법이라 그래요. 조류가 빠르게 흘러가는 곳에서 이미 수심층을 확보하고 포인트로 진입시킬 때 채비 분리 방법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처럼 잡어가 굉장히 성화를 부릴 때 이 방법이 탁월하게 사용됩니다. 피싱 TV